LG 에너지솔루션이 거의 네. 대장격이었다가 네. 갑자기 뒤늦게 삼성 SDI가 이번에 확 치고 올라갔는데 항상 실적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지 않을 건 알고 있었는데 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좀 ESS 수주,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 고객들 확대되는 부분들 네. 목표 주가 100만 원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민수의 경제토크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2차전지 이야기, 그중에서 이제 기업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샘성 얘기를 앞서도 했는데, 그죠? 네. 사실은 2차전지 시장이 처음에 막 우리가 배터리 만들 때도 LG가 치고 나간 거잖아요. 그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그 시장을, 이거는 이제 이 경영자들의 이제 미래 전략이거든요. 돌아가신 이제 구본무 회장이, 그죠? 그쪽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어서 LG의 사실은 그 입지가, 그죠? 강해진 네. 건데, 삼성은 그 당시, 삼성은 왜 이렇게 소극적이지? 돈이 없나? 사람이 맞아요. 없나? 그랬는데 삼성은 슬슬 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쏟아부어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속도 조절을 좀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분위기 파악을 좀 하고 맞아요. 네. 아까 뭐라 그러지? 네, 타이밍이었나? 타겟팅을 잘한다. 타겟팅. 자, 근데 최근에 어쨌든 셀 업체 가운데서 나오고 있는 거는 삼성 SDI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 배경을 좀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네. 거의 대장격이었다가 네. 갑자기 뒤늦게 삼성 SDI가 이번에 확 치고 올라갔는데 음.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영업 손실 전년 네. 동기 대비해서 64% 이상 줄였습니다. 항상 실적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지 않을 건 알고 있었는데 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좀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채워줬고 네. ESS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전방 수요가 그래도 유럽 시장 견조했다라는 거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실적 발표 뚜껑이 열리기 전에 벤츠와의 또 배터리 네, 계약 있었죠.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적자폭 얼마나 줄일까 기대했는데 여기에 EV 쪽도 새로운 벤츠를 뚫었네. 그래서 지금 유럽 쪽의 완성차 업체들과 다 손을 잡았네. 이런 내러티브가 또 형성이 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네. 일단 1분기 연결 기준 매출로 3조 5,764억 원이 네. 나왔어요. 영업 손실은 1,55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근데 2024년 4분기 이래에 안타깝지만 6개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 어쨌든 늘었어요. 외형 성장 12.6% 증가했고요. 네. 영업 손실도 64.2%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흑전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당장 어쨌든 어려운 건 알지만 그래도 숫자가 좀 개선되는 네.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췄고 배터리 부분 뭐 ESS 그리고 요즘에 뭐 UPS, 네. BBU 그리고 다 뭐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1분기 주요 성과는 뭐 ESS 수주 확대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 사업 고객들 확대되는 부분들 네. 그리고 미래 경쟁력 뭐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성과를 그래도 보여줬다. 시장의 기대치가 어떻게 보면 SDI는 좀 더 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기대를 좀 충족해 주는 스토리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 SDI는 이번 연도 들어서 어쨌든 ESS 관련된 수주를 계속적으로 그렇죠. 받기는 했어요. 엔솔은 그에 비하면 실적이 좀 부진했어요. 그죠? 같이 맞아요. 적자인데 시장의 예측치보다 더 나왔거든요. 같은 적자인데도 네. 그죠? 거긴 좀 기대치보다 적자폭이 컸고 SDI는 적자는 적자인데 적자폭이 줄었고 그죠? 네. 그다음에 그 벤치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ESS 쪽을 삼성이 원래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잘했는데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고 국내에서의 그런 수주나 이런 것들도 삼성이 잘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분야별로 조금 더 보면요. 예. 네, 일단 ESS 같은 경우에는 각형 리튬, 그러니까 각형이 좋대요. 근데 각형에 이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SDI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허도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ESS가 셀을 쌓는 과정 속에서 각형이 이점이 있는데 이 삼성 SDI의 기술력이 가장 이쪽에서는 좀 두드러지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OBBBA라든지 뭐 이런 것들 봤을 때 세액공제 관련돼서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양극화 물질의 핵심 소재를 국산화한다던가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중국을 좀 몰아내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안에서 해결하고 이런 내재화에 대한 부분들 리즈를 채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피노라는 기업, 전구체 기업을 또 투자를 했었던 부분들, 지분 투자 이슈들 이런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시장을 타겟팅하고 유럽에서도 IAA라는 또 이 법안이 있으면서 그거를 틈새 시장을 파고들기 위한 노력을 잘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네. 인터 배터리에서 또 선보였는데 뭐 이거는 근데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2027년 하반기인데 워낙 도요타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CATL도 나트륨 배터리 해가지고 우리 이제 양산할 수 있다. 올해 정말 양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뭐 가격 더 내리겠죠. LFP보다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개념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기대를 던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유럽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그죠? 유럽 시장의 변화들이 사실은 자동차 유럽이 이제 강국이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그동안은 사실 노이즈도 좀 있었고 전기차 쪽에서 유럽 기업들이 좀 초반에 좀 적극적으로 가지 않으면서 글로벌리 영향력을 잃었는데 이제 유럽이 사실은 들고 일어나면서 사실 그죠? 전기차 강국이니까 유럽 얘기하면서 아까 삼성 SDI하고 에코프로 BM 말씀하셨어요. 네. 에코프로 BM도 유럽 쪽에 포션이나 기대가 큰 거예요? 네, 헝가리 이제 공장이 예. 있다 보니까 가동률이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사들에게 훨씬 더 지금 IAA 그 법안이 결국 유럽 내에서 생산하고 이런 이슈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실적에서도 그거를 등에 업고 또 좋은 실적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ESS가 이제 막 부각될 때, 뭐, 캐즘은 얘기가 잘 안 나오고, 그죠? 캐즘 극복 얘기가 나오기 전에 ESS가 부각될 때 결국은 ESS는 LFP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을 거다. 그래서 LNF와 삼성 SDI를 주목해 봤고, 대표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지금 또 이제 조금 판이 바뀌는 게, EV 쪽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유럽. 그러면 이제는,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예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네, 네. 보는데 이번에 에코프로가 LNF가 실적 발표했어요. 네, 네. 오늘 근데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LNF도 매력이 있는 건 ESS 미국 쪽을 봤을 때 미국 쪽에 지금 LFP, ESS 양극재를 또 하는 게 LNF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 SDI와 손을 잡고 ESS 쪽에 수주, 모멘텀을 갖고 가는 건 또 LNF가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사실 ESS 미국 쪽을 가장 크게 보고 있어서 양극재 관련된 소재 기업에서는 LNF를 탑픽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한 것 같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에코프로 BM이 네, 맞는 네.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은 이제 음극재, 양극재 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생각보다는 좀 다른 기업들보다는 좀 낮지만 또 이 기업의 우호적인 건 포스코 홀딩스가 있기 때문에 리튬, 내재화 이런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엔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또 여기 회사도 전고체 관련돼서 ESS 관련돼서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 리튬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적인 부분들 그룹사 안에서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또 이거는 포스코 퓨처엠의 이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은 당장 숫자가 잘 나오는 LNF에 그리고 테슬라도 있고 삼성 SDI도 네. 있고 좀 이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LNF를 뭐 폄하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요. 그렇죠? 네.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죠?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는 셀 가운데서는 사실은 시장에 관심을 얘기하면 삼성 SDI 1순위,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봐야 된다는 얘기 많아요. 2순위로 그죠? 네. 네. 그런데 삼성 SDI가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 그죠? 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솔직히 이번에 목표 주가 100만 원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지난번에 전기차 랠리가 나왔을 때 80만 원대였었거든요. 그럼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나온다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건데 그 열쇠는 ESS가 갖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캐즘이 어느 정도 바닥을 딛고 올라온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 올해 흑자전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뭐 100만 원까지는 우리가 그냥 방향성을
보는 거고 100만 원이라는 가격 라인까지라면 우상향을 열어둬야겠네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80만 원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의견이 많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고 흔들리는데도 이 정도의 흐름을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실적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가동률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AMPC에 대한 부분들 보조금이 축소가 됐고 세액 공제가 그게 결국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건데 뭐 감가상각비 거기다가 또 고정비들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담이 있었지만 가동률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네.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셀 기업들 가장 앞단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기업 모두 긍정적이다라고 좀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투자 전략 이지은 대표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